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에 밴 검소 생활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주제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털이 없는 양과 같이 쓸모가 없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털이 없는 양, 털 깎는 면양을 두고는 거예요. 면양이 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말로 비유를 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대대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유대 히브리 민족과 함께 어울려서 6, 7년 사는 동안에 아주 정말 검소한 생활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절로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돼서 너무 그런 검소한 생활을 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내가 100분 이해해도 이건 너무나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수여식에 가보면은 이제 바이스만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닿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운을 안 입어요. 우리는 대학 갈 때 학사 모자하고 검정 이렇게 변호사가 판사가 입는 것처럼 이게 검정 옷을 입고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한 번은 졸업식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8년, 9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온 사람이 반바지에다가 런닝샷스 입고 나왔어. 그다가 샌달이라고 슬리퍼 같은 거. 그러니까 누구 이름 부르니까 그놈 입고 찍찍찍찍 올라가서, 아니 박사학위. 이건 아무리 검소도 이건 너무나 했다. 너무나 했다 할 정도로 느끼게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서는 그것도 학장이다, 부총장이다, 뭐 졸업식 때 다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 있어야 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총장한테 가서, 여기서 당신 학위를 주어서 한국에 가면은 공식 의전 절차상,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운을 입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총장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우리나라 가운 입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변호사나 판사인데 저기 어느 가게 가면 판사 옷을 만들어 주는 데가 있다, 이게. 그놈이나 하나 입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그걸 뭐 판사 옷을 입을 수는 없고, 한국에 와서 우리 총장님께 그렇게 그때 이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학창 시절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총장님은 이스라엘도 왔다 갔거든요. 왔다 가더니 이스라엘의 국립대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학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인데,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제일 서울대학교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 그 가운을 맞춰 입으라고.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입고 다니는, 공식 때 입고 나가는데, 그게 그 히브리 대학교 가운이 아니에요. 그냥 서울대학교 가운을 그냥 입었어요, 그냥 이게. 근데 이렇게 가운을 그렇게 입는데 내가 물어봤거든. 왜 이게 8년, 9년 노력을 해서 입는 옷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잠깐 한두 시간 입으려고 그 돈을 허비해서 그걸 하느냐. 알속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일체 없어요. 이게 없는 정도라도 그냥 옷이라도 단정원이라도 입고 갈 것이지,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끼적끼적 올라가서 박사 따고 게, 나는 그 박사 소사가 와서 대신 받아가는가 내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그 외에 나타난 거 보면은 너무 엄청나요. 우선 가정에서 사람을 초청해요. 그 초청, 손님 대접 문화는 우리나라가 제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허식도 있고 하지만 손님 대접하는 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대접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초대를 받아서 날짜를 잡고 며칠 날에서 우리 집에 정중하게 초대한다고, 만찬에 초대한다고 가서 보면은 여러 찔인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 다 댕겨봤어요. 대단한데 절대로 자기 생활 수준에 넘치게 대접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냥 대접해야. 단 마음을 다해요.
문 앞에까지 와서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오시라고 그러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식탁에 또 앉으라고 그러면 또 격식을 갖춰서 접시도 한 번 먹은 접시는 또 새로운 접시 가져오고 그냥 갖추는데 그 담겨져 있는 것은 참 먹을 거 없더라고요. 자기 정성껏인 자기 생활 수준에 따르니까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무슨 상추 무친 거, 고추 무친 것을 큰 삭에서 하나씩 갖다 주고 또 갖다 돈으로 따져보면 돈 하나도 안 드는 것들이에요, 그냥. 예. 난 처음에 섭섭했어요. 나한테 저렇게 정중하게 하기는 내 주님이 허식으로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좀 잘 대접할 거 아니냐.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이 와도. 자기 생활 수준에 절대로 넘치게 생활 대답을 안 해요. 가정에서 옷도요. 10년, 20년 전 입은 옷들 그대로 입어요. 예. 그대로 입은데 근데 그게 옷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옷에 옷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입고 나오신 분들 뭐 이게 다 재벌 딸들은 아니지만은 요즘에는 재벌 딸이나 아니나 구별이 잘 안 돼요. 옷에 대해서는. 그러나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거꾸로 거지나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죠. 또 그냥 너무 소탈하게 입어요. 예, 너무 소탈하게 입어. 가정에서 이게 어머니가 입은 옷을 줄여서 뭐 언니가 입는다든지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가난할 때.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언니 입은 옷 동생이 입고 또 이게 막내 동생은 맨날 형이 입던 것만 줄줄이 입으니까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요. 예, 그건 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가난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난하냐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18,000달러 15,000달러를 넘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2배요. 잘 사는 정도가. 그런데 외형상 보면은 그렇게 속된 말로 초라해, 초라. 예.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더라, 이게. 그것이 벌써,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 인습 속에서 그것이 배였어요, 몸에. 배였는데, 내가 또, 이스라엘에도 한번 IMF를 거쳤어요. 아이고, 우리는 96년도에, 그래가지고 97년도에 IMF를 거쳤잖아요. 그거는 그보다 훨씬 먼저, 90년대 초에 IMF를 거쳐서, 그때는 나 한국에 있을 때요. 이제 방학 때 학생 지도하고 못 오고 갔더니, 이야, 학교에 교수들이 파업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교수들이 프랑카트를 걸어놨는데, 배가 고파서 못 가르치겠다. 그렇게 거쳐놓고는 강의를, 2주일간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얼마나 맨 처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걸 참 요즘에 이스라엘은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맨 처음에 연구 수당을 줄여 학생 지도 수당을 줘. 수당이란 수당은 다 없애버려. 그리고 장학금도 없애버려. 그리고 월급을 또 반을 줄여. 그러다가 인플레는 돼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인플레가 된지 알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괜찮는데 막 작은나무 물건값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게에서 한때 가게에서 물건값을 달러로 표시해버렸어요. 본래 자기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다 2만 원이다 3천 원이다 백화점에 가면 정가가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10달러다 100달러다 50달러 달러로 표시해. 달러 환율은 매일 올라가요. 아침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매일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000%가 올라갔어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 가게 가면 달러로 펴놓고 자기 주인도 물건값을 몰라요. 그날 달러 표시한 걸 이렇게 보고는 이거 얼마지? 아 이게 얼마다고. 저녁 때 가면 또 더 받아요. 금방 또 올라가가지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환율이 지금 올라서 뭐 한때 떨어질 때 800대 1 됐지만은 지금 뭐 1200대 1 뭐 1200 몇십 대 1 하고 환율 올라가서 야단 났다고 지금 뭐 조정을 하지만 그거는 1000%까지 올라갔어. 물가가 또 1200%까지 올라갔어. 불과 2년 동안에.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다 못 산다고 그랬어. 회사, 웬만한 회사는 또 문 닫았어요. 또 감원이야. 전부 감원. 예.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월급을 받는 것이 그렇게밖에 못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지혜로 살았느냐고 말이에요. 예. 살았는데 내실을 기하고 본래 검소한 사람들이 더욱 검약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안 써요. 줄여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영하는 가정 경영도 그렇고 회사 경영도 그렇고 그렇게 내피벌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마침 내가 갔을 때 우리 지도교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지도교수 사모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 얘기할 시간은 없고 지금 내가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갈 텐데 같이 동행을 하자고. 이제 내 지도교수의 스승이었고 아버지 같이 모셨던 분이에요. 뭐 나이는 아버지 아니지만 큰형님 같이 생겼지만은. 그래서 사모님을 따라서 슈퍼마켓에 가니까는 이 가방을 들고 이 밀고 다니는, 우린 똑같이 밀고 다니는 이 사람 말로 아갈라라고 그래, 아갈라. 이게 이제 밀차. 이게 거다 대고 물건을 사는데 오이를 산 데를 봤어요. 오이를 사니까 오이가 쪽쪽 빠진 것이 한 5개, 4개씩 들은 것이 이게 랩으로 묶어졌어요, 이게. 그래갖고는 거기에 정가가 붙었거든요. 그놈을 이렇게 만지더니 도로 놓아요. 놓고 한참 가니까 저 가니까 그냥 꼬부랑 해가지고 그냥 쪼가리쪼가리해서 막 수두룩이 싸놨어. 요것은 반듯반듯하게 쪽쪽 벗어 상품이 나가는 거 싸서 비싼 것이니까 꼬부랑 꼬고르고 한쪽으로는 굵다 한쪽으로는 쪼그라지고 이렇게 요런 것들을 몇 개를 고르더라고요. 골라서 한 10개를 이렇게 고르다가 또 대알아보고는 또 2개를 도로 들이놔. 오이 하나 사는데 대학교 교수 부인이 시장에 가서 세상에 쪽쪽 받은 걸 못 사고 꼬부라진 걸 사고, 그 다음에 뭐 야구르트, 우리말로는 야구르트, 요구르트 같은 거, 예, 그걸 사는데도 그걸 식구수대로 6개인가 넣었다가 다시 2개를 또 도로 들이놔. 이렇게 다 쇼핑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 이제 뭐 무슨 마트다 있잖아요. 그거 싸게 봐. 가서 봤더니 그냥 막 산더미처럼 끌고 나와 그냥. 나 그래서 이게 마트인가 무슨 마트인가 돈을 그냥 긁어 드린다 그래서 그냥. 막 그것도 막 줄을 서서 이렇게 그 히브리 민족들의 슈퍼마켓에 가면 그렇게 수북하게 사간 사람 별로 없어요. 꼭 필요한 거 조금 사다가 애끼고 먹고 또 그 절반을 또 냉겨놨다 또 먹고 이렇게 산다. 이것이 일상생활화돼서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무엇을 먹다가 조금 냉겨놨다가 또 그 이튿날 가서 꺼내 먹고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먹고. 그런데 제가 만나는 청년들 중에 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냥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이제 기부스 농장에 가서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이러는 가운데 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잔뜩 퍼왔거든요. 이건 자유예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퍼다 내버리지만 말고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냥 물욕이 많아갖고 배가 고팠던지 막 퍼왔어. 우리도 뷔페집에 가면 보다 그러잖아요. 또 시골서 온 아주머니들이 특별히 막 검치가 나서 막 퍼다 놓고 먹다 다 못 먹고 내버린다고 이게. 이제 조금 갖다 또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남았단 말이요. 남아서 그냥 배를 쓰다듬어 가면서 아이고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눈을 똑 뜨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 히브리인 청년이 자기가 꼭 먹어야 할 것, 꼭 필요로 한 거, 그보다 더 먹거나 그보다 더 챙긴 것은 남의 것을 훔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정중하니 그래요. 자기가 꼭 먹어야 할 양만 먹어야지 그놈을 더 먹는다든지 더 갖다 내버린다든지면 지구상에 누군가의 음식을 갖다가 못 먹게 내버리는 거다. 네가 그러기 때문에 저 에티오피아다 어디다 굶는 사람이 있다 이거요. 이 사상이 젊은 아이들이 꽉 뺏겼어요. 자기가 꼭 필요로 한 것 이상을 소유한다든지 꼭 먹어야 할 것보다 더 먹는 만들어낸 게 유태인이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유태인이요. 칼 막스 유태인이요. 유태인이 어디서 만들어냈느냐? 탈무드나 미시나나 바로 이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속에서 자기가 발전시켜가지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왜? 거기에 보면은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1벌 가진 사람한테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런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쫙 배기고 가정에서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저는 가정적으로 친해가지고 어떤 집을 친해서 그 집을 자주 갔어요. 그 집을 자주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나 우리 식구들도 초대해가지고 가서 밥도 얻어먹고 뭐 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맘을 먹고 그 아주머니는 재봉틀을 하나 사가지고 옛날 재봉틀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돌리고 이렇게 재봉틀을 해서 옷을 고쳐 입는데 우리한테도 자기가 입던 옷을 고쳐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주고 나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옷을 입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연애할 때 처녀 데리고 오고 어쩔 때도 내가 보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떠냐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떠냐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인데
지금 홍콩에서 장사를 하는데 큰 호텔에 한 층을 1년치 객실료를 줘버리고 자기 집으로 써요. 그걸 집으로 쓰는데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한번 우리 한국에 와서 내가 이제 안내를 해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기자. 그럼해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냥 헌옷 입고 댕겨. 그 아들이 이렇게 재벌인데 아들이 옷장사를 해서 얼마나 재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난해서 못 살고 가난해서 검소한 것. 그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하고 싶어서 가야 저절로 오는 거죠 말이야. 그러나 돈이 있고 전략하는 것. 부자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검소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 민족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가서 보면요. 총장이 자가 운전을 해요.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둘이 공용차가 한 대 있어요, 학교에. 그리고 집에서 출퇴근할 때는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해. 그러고는 학교의 공식 행사로 교육부 장관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총장 회의를 간다든지 그때는 운전기사가 있는 학교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회사요? 회사도 상당히 큰 재벌회사, 웬만한 재벌회사 아니고는 사장들이 전부 자가 운전이요.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회사 사장만 되더라도 다 운전수 두지요. 운전기사 딱 두고는 또 그 다음에 이제 거다가 차도 그냥 자기 분야에 큰 차를 되도록이면 그냥 다이나시티 2000에서 2500에서 3000, 3500, 5000 막 이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자기 신분의 위상을 자랑하는 이런 격이 된다고. 이게 허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 비교가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번 그 총장실을 가봤더니 이 또 총장실이요. 우리나라 학과장실만 또 못해. 우리는 총장실에 가면요. 또 사장실에 가면은 카페트가 깔려서 보통 20평, 25평, 그래 30평. 초등학교 교실 많은 방을 총장실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회의도 해야 하니까 카페트를 가르고 이제 물론 쭉 앉는 회의실 뭐도 만들고 그런 점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떤 총장실에 가더라도 5평 이상 넘는 게 없어요. 조그만해. 그리고 회의실은 따로 있어요. 회의실은 따로.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또 들어와요. 사장실도 마찬가지. 이게 사장실이다, 회장실이다, 이 공간이 너무 넓게 차지하고, 그 차지하고 카페트를 카페트를 깔고, 거기다 여기서 또 한 두어 씩을 두고, 그러고 있는 걸로 신분의 위상을 자랑한다. 머릿속에 드는 건 뭐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와 비교해가지고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또 이스라엘 공무원들한테 많이 봐봤어요. 외무성에 제가 이제 장학금 관계 때문에 그런 연유가 되어서 외무성에 출입을 자주 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외무부에 국장, 무슨 조약국장, 무슨 영사국장, 국장급이면 외국에 나가면 대사요.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국장, 그게 장관급 대사, 차관급 대사, 또는 차관복급 대사, 국장급 대사, 대사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부에 들어오면 국장이야.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대사를 마치고 본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국장이더라고. 근데 무슨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가서 만났는데 그때 11시가 좀 넘어서 갔어요. 우리나라 대사를 했을 때 대단하죠? 그 나라 국기를 꽂고 자동차를 큰 차를 타고 날쌔게 댕기고 밥을 먹어도 호텔에서 다 챙기고 앉아 먹고 자기 집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도 대사관저에서 그냥 다 요리사 들여놓고 다 차려놓고 아주 그냥 인류로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1급이야, 아주 상류급이야. 그랬는데 그거 찾아갔더니요. 점심때가 됐다 이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 내가 너 점심때 여기 올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나하고 함께 같이 점심을 먹자. 그래서 난 둘이 가서 어디 군내 식당에 가서라도 좀 먹을 줄 알았다. 책상 앉아서 가방을 꺼내더니 부시러 갑니다. 아니 가방 속에서 샌드위치를 꺼내요. 집에서 자기 부인이 만들어줬다고 은박종이 빨락종이로 다 싸가지고는 이게 거기다 마가린 이제 네모진 빵에다가 마가린 좀 바르고 거기다가 또 아보카도라고 이제 과일이 있어요. 그럼 썰어서 좀 넣고 넣고 해갖고는 2개를 가져왔는데
그놈 가지고 이게 내가 먹어야 모자란다고 또 그 옆에 키오스크라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한 평짜리 구멍가게가 있어요. 거 가서 빵을 한 2개를 자기가 직접 사오고 우유 하나를 사가지고 둘이 그 사무실 앞에 앉아서 둘이 먹어댔다니까. 나중에 봤더니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락 문화가 없어졌어요. 한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도시락 산업이 발달돼서 아줌마들이 그냥 도시락을 이렇게 싸갖고 보재기를 그냥 하고 이고 가서 그냥 사무실에 방방이 갖다 줘서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먹는 도시락이 있는데 어디에 사무실 음식 냄새 난다고 가져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죠, 그냥. 그냥 밥 먹을 때가 되면 그냥 큰 빌딩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쏘져 나와가지고 그 막 음식점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서로 분배가 돼서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또 생겼지만은 도시락 문화에 음식점 가서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우리하고 풍습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이 뭐냐면 시에스타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이게 더운 나라가 돼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전부 잠자는 시간이요. 낮에. 그러니까 은행도 12시부터 4시까지 문 닫아버려요. 전부가. 문 닫아놓고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점심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한잔 자고 나오든지 개인 일 보고 나오든지 그러고 나오고 4시에 문을 열어요. 예. 모든 직장들이 대개 그래요. 12시부터 4시까지 아주 그냥 방학이 아주 그냥 전부가. 그러니까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도 집에서 밥 먹고 저녁도 집에서 밥 삼시세끼 집에서 먹어요. 우리는 이 사회가 풍토가 그러지를 못해요. 저도 집에서 아침 밥 먹고 나오면은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점심은 당연히 밖에서 먹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뿐 아니요. 가족들이 외식을 한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몇 번 누구 생일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웬만하면 가족 식당이 생겨가지고 또 제일 외식 잘하는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주 집안이 그냥 식당을 없애버렸어. 그냥 부엌을.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그냥 차나 끓여 먹고 말고는 아침부터 사 먹더라고요. 보통 일반 대중들이요. 아침도 전부 식사를 식당에서 먹더라고. 뭐 이런 그 풍속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나라는 아예 집에서 먹어. 식당이라는 건 한 달에 한 번이나 아주 귀빈이 외빈이 왔을 때나 이럴 때나 가는 것이지 전부 집에서 먹어요. 그리고 전부 사다가 이게 싼 것을 사다가 요리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전략이. 예. 이것이 바로 몸에 밴 검소. 이것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살아요. 그 모세 다얀이 국방장관을 할 때 내 거기 있었는데 그 재벌이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예? 그 재벌 집에 가본 재벌이 집이 커요. 근데 그 집에 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는데 아니 그 도마도 케찹이 들은 병이 있는데 도마도 케찹이 들은 병을 우리나라 도마도 케찹하기나 똑같아요. 사이다병 많은 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게 탁탁탁 하면 텁텁해가지고 몸에 묻은 놈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개를 막아가지고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은 깨끗해요. 그 뭐 청소부가 늘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나님이 재벌 사모님이 이것을 여다 넣냐고 쓰레기통에 들은 토마토병을 꺼내더라고. 그랬더니 마개를 열고 거기다가 물을 한 컵을 넣고 손바닥을 누르고 짤짤짤짤 흔들어가지고 끌어내요 이게. 그게 토마토 케첩이 몸에 묻은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놈을 반을해서 제일 사랑하는 손자에게 먹여요. 그 자기가 먹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 손자가 뭐라고 하니 익사! 그 이스라엘 말로 익사! 그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더럽게 구정물 같은 걸 먹으라고 한다고. 이놈아! 그런 소리에 뭐 구정물이야 먹어라.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가끔 가다가 음식 먹을 때 보면요 시장에 가서 닭다리만 사와. 발목이 달아서 파는데 싸요. 일반적으로는 사다가 끓여가지고 국물만 쑥을 만드는 국물만 만들어 먹는데 이 집은 그만 삶아서 그냥 갖다 놓고 막 뜯어 먹어요. 그러면 옛날 가난했을 때 그걸 뜯어 먹었대요. 옛날을 생각해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렇게 약곱쟁이고 진지곱쟁이 아니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그런데 모세다얀 장군이 와서 방위 성금을 내라고 하니까 600만 달러씩 하는 탱크를 20대를 사내더라고요. 100만 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12억이요. 600만 달러면 얼마요? 60억이요. 이게
70억. 그걸 12대, 20대 하면 700억, 1000억을 거뜬히 내놔요. 그러고 토마토 케첩 병원 씻어서 먹어. 이게 검약인 거예요. 무조건 안 쓰고는 수전 놓고, 쓸 때 가서는 이렇게 팡 쓰면서, 아낄 때는 이렇게 아끼는, 이것이 바로 검소한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안 쓴 게 검소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또 무조건 쓴 것도 아니지만은, 또 돈도 없는데 그냥 빚을 내서 그냥 방위성금 팡팡 내서 빚져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거나, 요것도 또 안 될 일이지만은, 거기에 적정한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나가는데 아주 감동적이요. 또 그 유대인들이 여러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가지고 뭐 빗소라고 말하면 세계 유대인 시온주의 여성 협회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전역하면. 그 빗소라고는 여성운동단체가 있고 또 세계 시온주의 청년단체가 있고 이런 단체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난 놀라운 것을 봤어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민간기구, 요즘 말하면 NGO라고 하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 말하자면 정부 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란 말이에요. 그 민간기구들이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상당히 수준이 달라져서 NGO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 기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환경 분야, 농촌 분야, 인권 분야, 뭐 가족 분야, 뭐 정책 분야 여러 분야가 많이 해서 우리 북한 동포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찍이 더 많이 조직을 하고 더 많이 발달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돈을 내는 엄마들이 아까 시장에 가서 꼬부라진 그 오이나 사고 뭐 이렇게 상추도 그냥 이게 그냥 이쁘게 잘 싸는 상추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덜어놓고는 그냥 가서 그냥 허름한 상추, 허드렛 상추 그냥 싸놓은 거 그놈 갖다가 시쳐가지고 먹고 이런 사람도 그런 사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내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것은 바로 검약이 몸에 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배서 돈은 꼭 쓸 때다 쓰고 아낄 때다는 아끼면서 쓸 때다는 아낌없이 쓴다. 근데 이게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으면서 돈 아끼는 정신이 또 들어졌어요.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 민족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진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시온의 땅에다가 시온의 집을 짓고 시온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시온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 민족을 뭉치기 시작했어. 뭉치게서 조직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세계협회, 뭐 프랑스 협회, 영국 협회, 미국 협회, 또 아시아 협회, 유럽 협회 막 조직을 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조직만 가지고 돈이 있어야 하거든. 돈이 있는데 그때 모금하는 것이 참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집마다 우편함처럼 이게 모금함을 해놨어요. 조국을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써놨어. 그래놓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에 가서 여행비를 전략하고 오면 거다 넣고 생일잔치 하는데 전략해서 거다 넣고 해갖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걷어가지고 본부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 모여진 것을 주이시 내셔널 펀드라고 하는 유대민족 금고, 유대민족 기금 이것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엄청난 돈이 모여지고 그 돈을 가지고 썼는데 근데 애들이 눈 감아 딱 먹고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돈을 가지고 어디가 쓰고는 그 돈을 아껴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 넣을 때 이 100원짜리 하나가 똑 떨어지면 땡까라랑 하잖아요. 이것이 메아리 쳐서 그 아이 가슴 속에 다시 들려가. 이게 7살 10살 때 100원짜리 200원짜리를 넣는 기분으로 얘가 성장해서 부자가 됐을 때 100억 1000억을 100원 내는 기분으로 내놔요. 이게 그렇게 길들이기 말인 거예요. 돈을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내놓느냐 이게 길들여. 100원짜리 동전 떨어뜨리는 기분으로 그 엄청난 돈 영국의 로치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은행가 평론가가 수억만금을 내놨어요. 그걸로 이스라엘을 개발하고 또 이스라엘에 이민을 보내서 땅을 개간하고 농장을 만들고 기부스를 만드는 자금으로 많이 써졌는데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기 코 묻은 돈 이게 10원이나 20원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돈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저축어려는 습성을 넣어준다는 것. 또 저축어려는 습성을 넣는다든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애들이 경험을 한 것처럼 금전출납부를 쓰게 해봐요. 금전부 쓸납부 그 뭐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더군다나 농촌에 살던 사람이 와서 구두 닦기나 하고 번 돈이 얼마나 돼요? 그 쓰기나 뭐 쓸 것이나 있어요? 종이 한 장 사는 것, 연필 하나 사는 것, 이거 전부 써요.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결산을 내고 또 반성을 해야 자기가. 이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시켜서 함으로 인해서 자기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관장하고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의 집안에 다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자기 육체를 훈련시키고 길들이냐.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해봅시다.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탁 멎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트는데 이놈 자동차가 왼쪽으로 뿌적뿌적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가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막 자꾸 가. 그건 고장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느냐 아니면 운전을 못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겠다 탁 단단히 각오를 하고 5시에 사바세계가 개정시계가 따르르 울면은 아이고 저는 울어 내일부터 일한다 꽉 눌러버리고 돌아자. 그 내일부터 한다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모레부터 한다. 그러다가 아이고 다음 주부터 한다. 에라 이렇게 된 바에는 다음 달부터 한다. 그러고 말아버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운전을 못해. 검약이라는 것, 검소한 생활이라는 것도 자기 손, 자기 마음, 자기 그 눈과 손 모든 놀리는 것을 적정하게 컨트롤을 하는 데서, 마지막 자기 관리를 하는 데서 바로 그런 그 검약 정신이 나와요.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야, 돈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리 봐요. 돈도 안 주면서 무엇을 했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다 쓰게 하는. 성천 유달령 박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이게 모자를 쓰고 여의도의 강가에를 나갈 때마다 새 모이를 갖고 나간대. 그래갖고 모이를 뿌려주면 비둘기고 참새가 와서 다 먹는데요. 그럼 매일 그러니까 모자만 쓰고 나가면 벌써 비둘기가 날아왔는데요. 길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철학을 알았어요. 모이를 주니까 모여든다. 그러니까 손자들한테도 모이를 줘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손자들을 다 오라고 그냥 오라고만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다음에 올 때마다 용돈을 줬다고. 그리고 며느리 보고 용돈 주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 용돈을 주면서 금전출납부를 적어놨어. 네가 쓴 것만 적어오면은 용돈을 달란 대로 주마. 그리고는 금전출납부를 써라고 해놓고는 엄마가 간섭을 하면 여기다 썼냐? 왜 이런 데다 썼냐? 그러면 금전출납부 안 써버려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일체 모른 척 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제어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금전출납부를 쓰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계획적인 그 돈 얼마 용돈 얼마예요? 한 달에 쓰는 것이 돈 1,000원이 됐든 2,000원 될랑가도 모르지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쓰도록 하고 반성하게 하고 그러고 달란 대로 자꾸 주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엄마가 하면 더욱 좋고요. 엄마들이 가계부를 쓰는 분이 있고 안 쓰는 분이 있는데 써보세요. 써보시게 되면은 가계가 달라지고 돈이 남아요. 항상 모자란 돈이 남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아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놓는 이런 검소한 생활이 계속되더라. 그래서 오늘날 고급 공무원들도 그저 빵을 뿌시락뿌리락 싸갖고 와서 그냥 사무실에서 먹고 물 마시고 말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우유병까지 넣어갖고 와서 우유 마시면서 그는 먹고 말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배울 만하냐. 지금 IMF를 그렇게 해서 극복한 나라예요. 인플레가 1000%,
환율이 1000%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파탄 속에서 잡은 것이 바로 검소한 생활, 그런 절제하는 생활, 여기에서 그걸 잡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IMF를 겨우 극복하고 나서 지금 경제적인 위기다, 금융 위기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IMF 직전 상태나 비슷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다 각각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개척해 나가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그런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비전이 있고 이 어려운 경지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날이 가깝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